안녕하세요, 주답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미국이 하락한 이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돈이 몰린 섹터, 개별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3.8% 이렇게 하락을 했고, S&P 500은 2.8%, 다우존스는 2.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저점 찍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단기 하락 3파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길게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크게 하락 파동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또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조정 국면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 한 달 정도의 구간을 봤을 때는 아직 하락 3파, 좀 하락 3파에 한번 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락 3파의 개념이 뭐냐면 1차적으로 강하게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 하락 1파 이후에 반등 상승 2파, 그리고 마지막 하락 3파,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파동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주봉까지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게 10월달 첫째 주의 주봉입니다. 이미 다우지수도 요때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으나 요 지지대가, 한 번의 지지대가 지금 어떻게 됐죠? 한 번의 지지대가 이탈이 되고 나니까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 대략 그 구간은 3만 포인트 정도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까지 반등이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요런 5주선, 요런 라인의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호재가 나오지 않고 이런 수급의 연속성이 연결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갈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양봉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의 쉬어가는 양봉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파동에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차트 거꾸로 보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별 종목 공략할 때도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하락 신호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양호한 조정이다.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지수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구간일수록 그런 신뢰도가 더욱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맞고 하락하는, 이렇게 맞고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 이번에도 예전에 지지대였던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면서 맞고 다시 하락을 하는, 이렇게 이번 주 추가적으로 여기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 그래서 이번에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까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주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이 구간을 역시나 종가상 이탈하고 끝났어요. 전 저점을 종가상 이탈하면서 끝났는데 좀 달랐던 점은 거의 도지, 그러니까 음봉의 형태로 끝났어요. 근데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차익 매물에 못 이겨서 결국에 하락하면서 이런 전 저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 차트를 거꾸로 본다면은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그거를 다시 다 잡아먹으면서 신고가 부근을 회복하면서 끝났다. 여러분들 신고가 매매할 때 많이 하는 좋은 패턴 중에 하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패턴이 주봉상에서 차트 하락에서 신저가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더 할 수 있는 파동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는 요 확률보다 손실을 피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피하는 거를 우선시 보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유효하다. 그래서 주봉, 여러 가지 차트,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률이 좀 하락 쪽으로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미 이렇게 말로만 지금 이미 미국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 다음 주 조심하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인버스 차트예요. 인버스 차트인데, 자, 분봉에서 제가 이런 분석을 이미 저는 금요일 날 미국장이 하락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 패턴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미 인버스에 진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인버스 차트인데 마지막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뭐 조금 그냥 입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하락을 보는 패턴 중에 여러 가지가 좀 뭔가 종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물량을 좀 태웠습니다. 물량이 첫 번째 매수에서 약 4만 주, 두 번째 매수에서 5만 6천 주 정도, 총 도합 한 10만 주 가량, 10만 주 가량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량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지금 미국장이 하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때는 미국장이 오히려 선물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냥 똥배짱으로 이게 인버스를 샀냐? 그게 아니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파동이나 이런 눌림, 이격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받는지 자 보시면은, 자 이때 단기적으로 하락 3파 이후에 저점을 지금 지켜주는, 저점을 오히려 3일 연속 올려줬습니다.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조정 2파.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인버스의 경우에는 반대죠. 상승 3파를 예상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과거로 따지면 이런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지는 그때 다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일단 단기 눌림 이후에 얼마나 반등이 더 나올지는 이때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자, 저점을 지금 계속 이때 찍고 나서 계속 저점을 약간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기에는 확실하지 않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봉까지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봉을 봤을 때, 자, 미국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죠. 이거는 지금 인버스이기 때문에 차트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는 상승 차트가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양봉, 전고점, 신고가를 가는 강한 돌파가 나와줍니다. 그런데 요런 지지라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5주선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양호한 음봉이 나와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쉬어가는 음봉이다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이런 패턴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주봉에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한번 자주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이런 5주선 반등 구간이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때도 5주선 반등 구간들 한 2번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근거들, 그 다음에 뭐 핵전쟁에 대한 뉴스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차트 패턴들을 보고 하락에 좀 더 일부 배팅을 한 근거는 여기에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바로 이렇게 크게 하락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어쨌든 금요일날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다음 주에 화요일날 개장을 하죠. 그래서 화요일 개장을 할 때 일단 조금 맞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맞고 시작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얼마나 지수들이 잘 버텨주는지, 아니면 다시 전저점, 또 미국처럼 아마 전저점을 좀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시나리오를 열어두시고 첫째도 둘째도 손실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손실을 피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는 온다 라는 마인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하락을 봤었던 이유, 금요일부터 계속 하락을 봤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금요일날 하락한 이유가 이거죠. 미국 9월 실업률 하락으로 다음 달 0.75%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 이게 11월 1일에서 2일날 우리가 FOMC가 열립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직 3주나 남았어요. 3주나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했는데 왜 지수가 하락했나요? 실업률이 하락을 해서 그러면은 노동 시장이 견조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은 아직 경기가 괜찮네. 연준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월이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참고를 해서 다음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면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 수도 있다. 또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경제가 튼튼하다는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아직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파월은 그러면 0.75 올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어제 미국장이 금요일날 미국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 수출 금지를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예견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회사는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따로 별도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딜레이 된다던가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 심리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점령지 크림 대교 폭발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형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상징적인 크림 대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림 반도를 예전에 병합을 했었죠. 그런데 그 대교를 다리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가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에서 말하길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뺏은 거를 다 가져올 때까지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단단히 준비해라 라는 약간의 선전포고 같은 뉘앙스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얘기했죠? 러시아가 핵전쟁 준비 중,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우리 강제로 지금 병합을 했으니까 이제 러시아 땅이야. 너네 한번 침략을 하면 나 핵 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보란듯이 폭발을 시키고 앞으로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러시아에서도 당장 핵을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전쟁이 장기화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과격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좀 투자 심리에 분명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든이 아마겟돈에 직면했다. 아마겟돈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에 직면을 했다. 핵전쟁 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백악관이 부랴부랴 다시 수습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런 거 아니다. 전혀 아직 러시아가 핵을 쏠 만한 징후나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좀 바이든이 좀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또 주말간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지금 핵전쟁을 준비 중이다. 너네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세계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서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막상 얘네가 쏘고 나서 조치하지 말고 답답하게 먼저 뭔가 해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핵 맞으면 먼저 맞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답답하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라 라는 좀 호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핵전쟁이 날 거다라는 확률은 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오가고 핵이라는 단어가 계속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증시에 좋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그만큼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괜히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불안감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여전히 더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전술핵이나 다른 또 공격적인 행동이 러시아에서 나오는지, 크림 대교 폭발 이후에 러시아의 또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토요일 날 밤에 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계속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미국장이 하락한 이유와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 단단히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돈이 몰린 섹터들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나라 월요일까지 이제 휴장이죠. 그런데 미국도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휴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채권 시장은 휴장인데 주식 시장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는 된다. 그런데 뭐 결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장의 선물이나 지수 움직임은 월요일날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요일날 개장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일단은 하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개별주로 최근에 돈이 가장 크게 몰렸던 게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 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이 시원하게 신고가 영역을 가주면서 거래대금이 4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지금 쉽게 공략을 하기는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크게 밀렸을 때 노리는 대기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변동성은 충분히 변동성은 4, 5%좀 우습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패턴으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뭐 휘링까지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일단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도 최근에 거래대금 나쁘지 않게 터져주고 이틀 연속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하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조정 눌린 구간이 나와준다면 괜찮은 반등 구간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몇몇 개별주들 뭐 미코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눌려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잘 버텨주는 구간들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차 관련 개별주로도 올라왔던 게 이런 오토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거래대금 꽤 터져주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든 음보,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지지 라인들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몇몇 바이오 개별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피플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프롬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뭐 센 건 아니라서 일단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바이오 개별주들로 그냥 왔다 갔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요일은 또 넥스턴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소형주에서 이렇게 단타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한 번씩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돌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들어왔던 게 이런 파맵신 같은 종목들, 소마젠 같은 종목들, 바이오 관련 종목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빅텍이 간만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뉴스가 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뭐 북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서 북한과 여러가지 뭐 핵전쟁 우려 등등 여러가지 또 방산 테마에 또 단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빅텍, 뭐 한일 단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빅텍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좀 거래대금이 터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잘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인 신고가를 가는 영역, 테마성으로 가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핵 관련해서도 올랐던 종목들이 한컴라이프, 또 대화제약, 대정화금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또 할 종목이 없고 오갈 데 없는 또 심심한 단타 자금들이 또 한 번씩 들어왔다가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핵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딱 나오면은 또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정의 테마도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할수록 이런 부정의 테마에도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항상 위험하니까 철저하게 타이트한 손절 라인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지금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런 샘표, 이런 사료, 곡물, 음식료 관련해서 샘표가 이번엔 또 자사주 매입 뉴스도 있으면서 올라왔죠. 근데 어쨌든 최근 흐름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쉬어가는 이런 음봉들 만들어주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료 곡물과 함께 뭐 테마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또 시장 하락할 때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자, 또 대주산업 이런 종목도 이미 이때 수급 한 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저점 이탈하지 않고 야금야금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 전형적으로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료 곡물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죠.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저점 올려주면서 야금야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거 고려 산업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저점은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갑자기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는 사료 곡물로 올라가지 않고 예전에 뭐 밀 수출이었나요? 그걸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양봉들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와주고 있고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단기 매집에 의심이 되는 차트 패턴이니까 이런 고려산업, 뭐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처럼 사료 곡물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까지 이 미래생명자원은 일단 저점을 이탈하면서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다시 이렇게 또 21선 위로 올라오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봤으면 대부분 부정의 테마, 몇몇 이슈가 있는 개별주, 뭐 이런 종목들 말고는 딱히 볼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또 이번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자율주행도 조금 수급이 들어올려다가 다시 좀 빠지는 이런 차트 패턴들이 나와서 시장에 이기는 또 장사 없듯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이슈가 호재가 따로 붙지 않는 한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이즈도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 구간들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잘 버텨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 게임 발매 이슈지만 어쨌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기간은 꽤 남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버티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힘이 응축이 돼서 다시 슈팅으로 연결되는 그런 차트까지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까지 봤고 그 외에는 대부분 2차전지, 신재생, 조일아미늄도 신고가 갔다가 다시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포스코 케미칼은 반등이 잘 나와줘서 좀 이제는 또 다시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는 역시 지수, 코스닥 지수랑 완전히 또 빼놓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단 나머지 종목들은 당장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대 낙폭으로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금요일날 또 들어왔던 게 수소가 좀 들어왔었죠. 이런 SP혈세 이런 종목이 또 상한가가 들어왔었고 근데 연속성이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얼마나 강할지는 좀 더 우리 다음 주 이제 개장을 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올랐던 종목이 범한피혈세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SP혈세, 범한피혈세, 수소까지 한번 가볍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이 볼 건 없고 이렇게 좀 거래대금 터졌던 테마나 몇몇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만큼은 하락을 좀 열어놓고 하락 산파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락을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잘 봐야 된다. 너무 우후장 쓸데없이 잦은 매매 수급 들어오는 거 따라가는 매매 했다가 계좌 살살살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오후장에 쓸데없이 계속 매매하다가 계좌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번에도 항상 과거에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다음 주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